2026년 6월 13일 오늘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했습니다. 시사담론 24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목은 초과 이윤을 누가 가져야 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 초과 이윤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희 유튜브 이름이 청사 K 춘추인데 아시다시피 청사라는 것은 역사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데 그 예전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 푸른 대쪽에다가 역사를 썼다 해서 청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K 춘추는 이제 춘추는 공자의 저서 이름인데 역사서 이름인데 역사서가 두 가지가 있죠. 춘추라고 하는 편년체가 있고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기전체가 있는데 저는 기전체는 유인정 같아서 싫고 그래서 춘추라는 것을 잘 씁니다. K는 물론 코리아 한국에 있고요. 근데 그러면 뭐 역사라고 하지 뭐 세계사라고 하든가 그러지 왜 청사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역사 초벌 원고를 사초라고 그래요. 사초. 옛날 그 사관들이 막 그 메모하듯이 사초를 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실록에 올리는데, 그러니까 청사라고 할 때는 대쪽에다 써도 청사가 있겠지만 지금이야 무슨 대쪽에다 쓸 일 있나요? 저는 다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20세기까지 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쓰고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이거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야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21세기인데 우리 회사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누구한테 덕담할 때 뭐 책을 많이 읽어라, 고전을 많이 읽어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덕담 안 해요. 20세기 것을 싹 버려버려라. 20세기 것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제가 뭐 메가더니 박정희니 뭐 전부 20세기의 그런 그 낡은 것 이런 것들에 내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고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20세기 아날로그 21세기 디지털 그 변환 시대만 해도 그야말로 천지개벽인데 저는 다시 또 20세기 21세기 와서도 사반세기가 지난 사반세기가 25년이니까 2025년 이후가 지금 AI 시대로서 다른 시대라고 저는 이제 그 이전 것도 필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그 뭐 다른 기회에 또 이야기하더라고. 지난번 삼성전자 초과이윤 문제 그래가지고 노사 분부가 일어났었잖아요. 그거 이제 대부분 그 노조의 요구를 사측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다 이게 공론화가 됐었죠. 왜냐하면 야 그래 초과이윤을 누가 가져야지 이 문제.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 안에도 뭐 이렇게 분야가 다른데 저렇게 서로 격차가 있어도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더구나 이제 뭐 다른 뭐 사회적인 뭐 심지어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차인데 그래도 돼? 이런 거. 그때 이제 그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세전 영업이익, 뭐 세후 영업이익, 뭐 오해받을 만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썼다고 했던 어쨌든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나눠야 한다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야당에서 비판했는데 이제 야당 비판은 그런 거죠. 완전히 기업을 갈취를 한다 한다. 그러니까 또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후 초과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거친 세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그래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나는 특히 이제 반박하는 야당들 논리를 보면은 아까 처음에 모두 이야기했죠. 20세기 것은 싹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뭐 갈치다 뭐 공산주의 방법이다 뭐 이게 다 20세기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과 이윤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것도 없었고 나눌 만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한 번씩 날리면요. 그냥 정확하게 보면 한 1조씩 아마 깨질 거예요. 그 1조씩 깨지면 그런 생각 하니까 날릴 때마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1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거 안 날렸더라면 1조 남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20세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는 뭔 돈 써가지고 타나. 챗 GPT가 지금 개발돼가지고 쓰는데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 GPT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익 낼까요, 안 낼까요? 아직 수익 낸 거 아니에요. 챗 GPT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아마 수백조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아직 수익 안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는 게 또 왜 가능하다? 초과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초과 이윤이. 우리는 이제 남의 나라 구경으로만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초과 이윤 때문에 SK하고 초과 이윤 때문에 노조들하고 뭐 13%, 20% 뭐 그런 말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내가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 무식하다 그러냐면은 이 법인세라는 거에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법인세를 어떻게 내냐면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 매겨가지고 낸 게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실패한 1조 달러짜리 저기 그 로켓을 안 샀다면 1조 원이 그냥 남는 게 아니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 안에 로켓 날림 비용이 들어갔는데 1조 달러짜리를 날리면은 총 비용이 됐겠죠. 그럼 빼고 나머지에서 세금 냈겠죠. 근데 1조 달러짜리를 안 날렸다? 그러면 그냥 남냐? 그게 아니죠. 총 비용이 1조 달러만큼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많아진다? 남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로켓가 성공을 안 했으면은 1조 달러를 아꼈을 텐데, 안 날렸더라면 아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아끼는 거 아니죠. 그만큼 세금 내니까 서로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법인세 원리니까. 법인세 원리는 뭐 물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 빼고 남은 금액에서 세금 내는 것이 법인세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법이라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무시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더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만은 그것보다도 알만한 야당 지도자들이 무식한 노법을 공산주의원이 마가처럼 갖다 대니까 근데 안 그래도 무시한데 그런 거 하다니까 더 무식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라고 말하면 좀 정확한 말 아닌데 이재명이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이게 법인도 이제 하나의 인격 차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보니까 그냥 이재용이라고 할게요. 이재용이 그때 노사분규 때 노동자들한테 노조 측에다가 주기로 해서 끝냈잖아요.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무식한 사람 생각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재용이 노조에 굴복해가지고 그것이 뭐 총 금액이 예를 들어 뭐 말하기 쉽게 한 10조로 합시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 10조 원을 그냥 그 삼성전자 그 얼마 안 되는 연수한테 퍼줬다. 6억씩이나 그렇다네요. 퍼줬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안 했더라면 뭐 10조 원이 그냥 남는 건데 그럼 뺏겠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이제 법인세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법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노조한테 주면 6억씩 주면 비용이지 않그 비용. 그 비용은 총 수입에서 그 비용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세금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비용이 로켓으로 날려먹든 챗 GPT를 개발하든 아니면은 그 삼성 노조한테 주든 이런 식으로 어디로 안 주면 그것이 그냥 남는 게 아니고 그놈 총 지출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남는 돈이 많아져가지고 세금이 또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좀 정확한 비율은 약간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재용 입장,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때 그 삼성 노조한테 개인당 뭐 6억씩인가 안 주면 그냥 그게 남는 게 아니고 안 주면 권한만큼은 아니지만 또 거기서 그만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남은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연구개발하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리 갈도 저리 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금으로 주는 게 차라리 노조한테 주면은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도 물론 국가에다 많이 내면 국가에서 고맙다고 하죠. 근데 국가에서 고맙다는 표가 없잖아요. 노조한테 고맙다는 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때 많이 뜻도 나왔죠. 그러면 그 애들이 한 사람 6억이라는데 그 애들만 가져야 돼? 거기 하청업체도 있고 또는 뭐 비정규직도 있고 또는 같은 삼성전자 직원들도 있고 다른 분야가 다르지만 뭐 여러 협력업체도 있고 뭐 국가도 있고 또 연구개발비도 써야 될 거고 근데 그렇게 가져도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재용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기본소득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다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공산주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래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근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법대 많이 가죠. 저는 제 손자가 만약에 서울 법대를 합격해도 저는 안 보낼 거예요. 왜 안 보낸다? 근데 다 알아요. 다 알죠. 뉴스 들어보잖아요. 왜냐면 이제는 뭐 변론서든 뭐든 소장이든 판결문이든 전부 AI가 더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소위 말해서 뭡니까? 법률 사무실에서 이제 저기를 안 써요. 변호사를 고용을 안 해요. 아주 노련한 변호사.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는 젊고 샤프한 애들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노련해서 말도 노마지지라고 늙은 말이 지혜가 많다고. 오히려 이제 차라리 뭐 저기 정년했을 만한 나이 그런 변호사 몇 명 쓰면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랑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냥 AI로 만들어 더 잘 만드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손자를 갖다가 만약에 법대 합격했다고 앞으로 뭐 보내요? 안 보내요.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무슨 말이냐?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AI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에서 연 6억씩이라도 주고 쓸만한 일자리는 자기가 있다는 것만도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우리 한국에 다녀갔지만은 그 전선왕이 한국을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다. 알죠. 그 진정성 알죠. 그것만 갖고 왔을까요? 자기도 이야기했어요. 전선왕이. 한국에 자기가 마음을 두고 된 이유가 여러 가지였는데 뉴스에 나온 거 내용 다 알죠. 무슨 뭐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무슨 뭐 전력도 좀 충분하다. 뭐
또 국가적인 시에 또 AI에 맞춰져 있다. 거기서 한 가지 말한 것도 잘 못 알아먹기도 해요. 일반 대중들이. 무슨 말이냐면 전신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를 뉴스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품 제조업도 있어요. 가보면 거기 지금도 사람이 끼워 죽고 그러는데 사람이 끼워 죽는 공정은 먼저 무슨 빵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무슨 바게트인가. 그런 데 같은 거, 그런 공정.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데가 로봇가 필요한 거예요. AI 로봇가. 왜냐면 AI 로봇은 끼워 죽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입력하면 되니까 학습하고. 사람이 끼워 죽는 거예요. 속달에도 끼워 죽죠. 왜냐면 사람은 아주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지 숙련공이라도 자실싸움 죽죠. 근데 AI는 죽을까요? 안 죽어요. 항상 아주 학습을 해가지고 고도의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에 또 학습해가지고 그 AI가 가장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것을 모든 제조업에 제조업 식품 제조가 있는 거 아니니까 무슨 자동차 만드는데 무슨 근데 젠슨황이 자기 입으로 했어요. 한국만큼 모든 제조업이 다 있는 것이 없다. 그럼 모든 제조업이 다 있는데 학습할 데가 많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때 그런 얘기 했죠. 삼성전자 노사 분배할 때 연 6억씩이나 달라고 떼쓰는 저희들 저 일 공정을 전부 다 AI 로봇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등도 필요 없고 거기는 무슨 노사 분기도 없고. 왜냐면 로봇은 노사 분기 안 하죠.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에 주 4일 근무까지 말하는데 로봇은 주 4일 근무 무슨 그런 거 있어요. 24시간 근무를 해요. 로봇은 무슨 휴가가 필요해요. 휴가도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최고도로 학습했으니까 더 실수도 안 하고 더 잘하겠죠. 더 가장 뛰어난 지를 하겠죠. 잘한 사람 1000명 거를 학습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한 명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죠. AI가 학습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6억이라도 이재용이 삼성전자가 주고 쓰는데 그런데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이익이 뭡니까? 그러니까 총 법인세라는 게 총 수입에 빼기 총 지출이니까 6억씩 줬던 거 안 주면 남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에서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에서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다? 국가에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사람당 6억씩 줬던 그것이 예를 들어 아까 금액을 잘 모르는데 한 10조라고 가정했을 때 10조만큼을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과 이윤이라는 것이 노조들이 미리 선수 쳐가지고 갈취해버렸는데 카카오도 그러자고 지금 노사분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동화했다든가 또는 그것을 그 애들이 갈취하기 전에 먼저 세금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로 들어가죠. 세금도 비용이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영곤 씨가 그거 말한 거예요. 거기 무슨 세전 영업이익이든 세후 영업이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하도 야당에서 말만 하면은 공산주의가 무슨 기업에서 갈취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때 세금이 많이 들어오든 세금 들어오기 전이든 세전 영업이익이든 세후 영업이익이든 왜냐면 사실은 영업이익은 세전 영업이익을 해가지고 세금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세전이죠. 근데 하도 공산주의라고 지나가니까 사실은 세전이 아니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세후다. 세후 초과 세수에 대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초과 세수를 또 정부가 마음대로 쓰면 되냐? 마음대로 나눠주면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점점 AI가 일을 할부로 따라서 그러니까 법률사무실도 그래요. 변호사를 10명을 쓰나요? 더 근데 수임도 쓰는데 말이 10명 쓴다. 10명 쓰던 변호사 법률사무실에서 한 명만 써요. 나머지 AI 가니까. 그럼 9명이 어떻게 9명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그 법률사무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나간 만큼 비용이 덜 나가잖아요. 덜 나가서 세금을 더 내겠죠. 세금을 더 내면 국가 거기 뭐가 생겨요? 초과 세수가 생기죠. 그럼 초과 세수가 생기면은 국가가 그걸 갖고 있어요? 국가가 무슨 좀 장사합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눠주면 그게 빨갱이 공산주의 방법이에요? 같이 했어요, 그럼? 법률사무실에서 9명 거 내는 걸, 법률사무소, 그럼 법률사무소도 법인인데, 그 법률사무소에 다 가져야 돼요, 그냥? 법인과라면서 법인은, 그 법인 대표 거, 삼성전자라는 것이 이재용이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삼성전자 것이지. 이재용이가 대표니까는 꼭 이재용 그 같이 보이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 일론 머스크가 지도자 하면 1조짜리 로켓을 날리고 장난하고 있겠냐고요. 오픈 AI가 지도자 하면은 저도 얼마인지, 100조인지 얼마가 들어간지 몰랐는데, GPT라는 걸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돈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돈 될 일이 있는 것이지. AI라는 것이 그 자체가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강호입 받고 유도 해비 받는 거 껌값이죠. 그것이 돈인가요? 그러니까, 이재용 대통령이 기본소득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하면,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너무 무식하니까요. 야당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야, 정말로 그냥 국가에서 돈 주고 나눠주고 빨갱이 방법으로 알고 있는 실제로 미안하지만 무시하는 국민들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다 똑똑한 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할까니까, 오해를.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자꾸 또 적자 예산이 무슨 빚을 많이 지게 갖고 후세대에게 어땠느니. 국민연금도 뭐라 했어요? 후세들한테 자꾸 우리 나이 먹은 세대들이 먼저 타모가 불고 이제 인구도 감소하는데. 근데 인구 감소원이 뭐니 그런 거 터기 전에 갑자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SK나 기타 우리 국내
주식도 시총 올라버리니까, 그것도 뭐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몇 배씩 올라버리니까는 갑자기 그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쭉 한 100년이 뒤로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예산이나, 국가예산은 뭐냐면은, 부모가게나 가정집에서는 무조건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집에 이익이 안 나오면 빚을 더 써야 되니까는 가난해지는 것이고, 구멍가게도 이익이 안 나오면은 가게도 키우지 못하니까 그 구멍가게 있는 거예요. 국가도, 물론, 개발도상국의 조그만 국가에서는 뭐 어떻게, 그런 국가에서 빚도 질병을 질 수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발행한 부채 누가 사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도 어찌도 못하죠. 근데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무슨 돈을 모아놓고 있으면 그래갖고 누가 하나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좋다고요? 그것이 아니죠. 회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이나 구멍가게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국가가 무슨 돈을 벌어야 돼요? 저기를 따라서 국민들 등쳐가지고? 그것이 아니죠. 써야죠. 벌었으면 써야죠.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만약에 사회적인 계층이 우리처럼 양극화가 심한 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연구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기본소득이니 뭐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좀 계층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구매력을 넓히고, 왜냐하면 부자한테 준 100만 원은요 외제 명품 사는데 써버리지만은 가난한 사람한테 준 100만 원은 외제 명품을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외제 명품 사기 전에 동네 시장이나 가게 가서 뭐 생필품 샀어야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돌아가죠. 부자한테 줬던 100만 원은 똑같은 100만 원인데 명품 사가지고 그 사람 장롱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경제가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가 공산주의 방식. 공산주의는요 20세기 방식도 아니고 19세기 방식이에요. 막스 공산당 이론이,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일어났으니까 19세기 방식인데 19세기 방식을 21세기, 그것도 4반세기가 지난 2026년에 써먹고 있으면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내가 박정희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박정희가 도대체 언제 사람이에요? 박정희도 경제로 말하면 그 경제가 그 박정희보다 훨씬 더 앞에 히틀러한테 못한 그런 경제. 박정희로부터도 수십 년 전에 히틀러도 박정희가 따라올 수 있는 경제를 했지만 누가 히틀러를 존경합니까? 차라리 박정희를 연결한 박정희 경제니 뭐 그런 초라한 성적표 가지 말고, 박정희가 나 같은 사람도 칭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뭐냐면 그린벨트 한 거. 박정희가 그때 그린벨트 안 했더라면 사실 박정희 정권이니까 그린벨트 지정도 가능했지만 저작권을 묻는, 왜냐면 그린벨트라는 것이 공산주의 방식이거든요. 사회주의사 침해죠. 그러나 그린벨트를 그때 안 묶었더라면 우리나라가 개판 5분 전으로 개발됐기, 난개발. 또 한 가지 뭐냐면 교육 평준화. 교육 평준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이 국가가 강화해서 청년을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뭐 그 교육 평준화 덕분 세대는 아니지만 뭐 나는 중학기부터 입시를 시험 봤던 막내 세대인데, 그 교육 평준화 덕에 적어도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가 사라진 건 어딥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외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있으니까 과외가 얼마나 선했겠어요. 나라 망국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 망국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더 이제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적인 발상인데. 근데 그것을 내가 왜 칭찬하냐면은, 가정의례 준칙은 일단 가정상제인데, 그 가정의례 준칙 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은, 장례를 치르면 3년상을 했어요. 초상, 일주기 때, 그러니까 처음에 죽은 날이 초상이고, 그 다음에 일주기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상이라고, 소상. 작은 소자. 그 다음에 이주기 때 대상이라고 그래요. 큰 대자. 왜 이주기 때 대상이라고 그러냐면 그걸 내 말 3년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쓸데없이 그러니까. 허례허식이죠. 그 가정의례 준칙에서 그것을 갖다가 박정희가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100일로 탈상이라, 100일 탈상. 3년씩 하지 말고 100일 만에 상복을 벗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3년씩 상복을 입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박정희 가정의례 준칙 나올 때까지, 일으키는 데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혼례.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일장에서 한 가지고 아니고 물론 이제 집에서 했지만은, 애물들 폐백이니 뭐니 그냥 돈 아주 허리 휘어지는 거죠. 요새야 뭐 먹을만 하니까 결혼도 하지, 그때는 어려울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인데 그 혼례가 이게 엄청나게 허례식이에요. 그냥 뭡니까? 서로 결혼하면 예물 그런 것도 그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그런 지출료이 그때 있었다니까요. 그때 보릿고개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혼례도 한 번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장례도 그렇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재례고 전부 다 가정의례 준칙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국가가 가냐고 웃기는 건데, 박정희 정권이니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허례허식에 대한 자각을 누뜨게 했고, 또 국민들이 잘 따라줬어요. 국가에서 권하는 거 권하니까. 그리고 이제 혼분식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혼분식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도시락을 검사하고 그래. 먹을만한 사람 쌀밥 먹는 거, 먹는 사람은 고구마 먹는 거지. 근데 일부러 어차피 쌀밥 먹는 사람이야 혼분식의 의미는 없지만
쌀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누구도 집에서 쌀밥 먹으면정 도시락은 혼식해라. 가져와라. 쌀이 와라.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뭐 좀 쌀을 덜 쓰잖아요. 왜냐면 쌀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그래서 예썼다라고 하면 모를까. 경제 성적표는 너무 초라하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은 그때야 뭐 사람들 그 다음부터 보면은 뭐 저기 중국의 덩사오핑이든 베트남의 무슨 뭐 또는 몽골의 뭐 경제 성장률 비하면은 아이고 뭐 박정희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속도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전처럼 고등학생 때 왜냐면 그 전에 뭐 히틀러 때나 보거나 못 봤던 좀 성장한답다 해서 했는데 그거 뭐 그때로 뭐 싱가포르나 그때도 대만이나 이런 데 뭐 속도가 우리보다 못했나요? 더 했죠. 결과도 더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좋아요. 뭐든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20세기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너무 고리타고 나니까. 저는 책을 제가 나이가 70입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뭐 아는 척 하니까 뭐 아주 많이 책을 읽었으니까 아는 척 하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할까요? 나도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럴까요? 아니요. 저렇게 말해 책 읽지 마라. 왜냐하면 20세기에 있는 책들 읽으려고 했으면 필요 없다. 별로 쓸모가 없다. 별로 쓸모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희비쌍곡선이라는 제목으로 말하겠는데 일본이 20세기의 아날로그의 선진국이었습니다. 20세기 말에 한국은 IMF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김영삼 정부가 일본에게 손을 벌렸어요. 좀 빌려다오. 당연히 거절당했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뭐 독도 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다 던진 말이 있죠. 버리장물을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면서 일본에서 비웃었죠. 아이고 아주 고소하게 생각했죠. 엄청 고소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 선진국인데 우리는 IMF로 쫓다 망했으니까. 그것이 20세기 말입니다. 그들이 2년 뒤따라 20세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우리는 쫓다 망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와서 김대중이 IMF 빚밖에 없는 나라를 가지고 뭘 했냐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남발했어요. 남발이죠. 근데 그럼 남발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았죠. 왜 알아듣을까요? 없어요. 국민수책이.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국민들 주머니에 현찰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남발한 거예요. 소비시킨 거예요. 돌린 거죠. 애상관계를. 왜?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진국이니까 그때도 어음이 있었고 문방구 어음도 있고 있어요. 자기 돈이 없으면 어음 쪼가리 더 쓰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 우리는 IMF를 맞았거든 20세기 만에. 그래서 21세기에 돌아왔는데 똑같은 어음 쪼가리 써가지고 이동할 수 있나요? 없죠. 아니 어음 아니라 어음보다 더 나은 것도 다 망하는 걸 봤잖아요. 제일은행도 망했고 다 망했잖아요. 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 그럼 굶어 죽어요? 능력은 있는데 미천 없으면 그냥 장사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죽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남발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신용카드란 게 남발 때 신용카드 사도 애석했겠어요. 어음 쪼가리 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어떻게 소비를 하려니까 당연히 신용카드 남발 그건 또 뭡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경제가 돌아간 거죠. 어쨌거나.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마구 언제까지 종이에 쓰던 어음처럼 문방구 어음처럼 그냥 무차별로 써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통계가 잡히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신용카드 경제로 돌아섰고 일본은 지금도 여행 가면 알겠지만 신용카드를 갖고 와서 쓸 데가 없어요. 아주 무슨 뭐 면세점이나 아주 큰 무슨 뭐 쇼핑센터 아니면 현금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일본 갈 때 여행 갈 때 현금 다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현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갈 때만 현금이 필요하다니까요. 현금이 필요가 없어요. 종이 갖고 넣고 다니면은 동전 같은 거 나중에 그런 것은 뭐 던져버리고 지폐도 그냥 달아진다니까요. 신용카드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그런데 디지털화로 된 거죠. 왜? 김대중 정부가 그 IMF 직감들하고 말도 못하게 어려웠을 때 이 뭡니까 인터넷 인프라를 다 깔았잖아요. 광통신이고 뭐고 전부 다 그 인터넷 아주 그냥 그때 그 처음에 초기에 유선 이런 거 하던 거 뭐 알죠? 기억나죠? 뭐 드루넷 하나넷 뭐 해가지고 막 참 그 IMF 경제 상환하면서 비상환하면서 그리고 또 뭐 그때 또 국민연금 만들어가지고 또 뭐 저기 뭐야 또는 무슨 뭐 장기 요양보험 만들고 막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디지털로 딱 돼버리니까 지금도 일본은 코로나 때 우리는 전부 휴대폰으로 했는데 일본은 코로나 때도 우편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요. 우리 때 이게 사실은 우리는 군부 독재라든가 독재 국가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을 전부 다 한 명까지 다 인적사항을 전부 다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일본은 처음엔 다행했죠. 우리와 같은 독재 국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거를 알아낼 방법도 못 없고 아주 힘들었어요. 뭐 연락 주더라도.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뭐 주민등록 있고 또는 휴대폰 있고 하니까는 뭐 그리고 이제 계좌도 본인들이 등록하면 코로나 지원금 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탁탁 하면 바로 이체해버리고
등록돼 버리고. 일본은 전부 인감 보내서 뭡니까?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인감증명 잡혀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받아가라. 그럼 또 일본 자기들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띄어다가 인감증명 쫙쫙 들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인감증명 뭐 띄어가지고 아다가 달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선진국이 디지털 후진국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아날로그 후진국에 대해 딸딱 망해가지고서 디지털 선진국이 됐어요. 이것이 20세기와 21세기 차이예요. 20세기에 책을 내가 읽지 말한 이야기는 그 책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극단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를 갖고 20세기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20세기식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뭐 성과급을 달라고 했던 노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을 날린다고 할 때 남의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뭐 무슨 그런 식의 로켓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그 노사분기로 지급한 성과급이라는 것이 전에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걸 이제 본연수로 무엇이 나느냐? 결국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눠져야 되지?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용해원 의원인가요? 기본소득 당인가? 당 이름도 그렇더만. 그거를 보면 빨개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를 무식하면 배우세요. 그 무식하게 알고도 무식하게 말하는